저는 이제 집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주거의 공간으로 인식이 돼야 되지 투기의 공간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이 임대 사업자들에게 특혜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? 네. 이제 그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뭔가 임대 시장의 뭔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대책을 발표할 때도 제가 봐서 좀 과도한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또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, 법인세가 감면되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게 또 감면되는 혜택들을 보고서 다주택자들이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끊임없이 또 주택을 새로 또 사가지고 사는 것이죠.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. 등록을 하고 예. 그리고 단기 4년 임대를 하고 혹은 장기 8년 임대한 후에는 예. 이 집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?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 있죠. 올라 있고. 세금 혜택은 양도세, 종합부동산세, 취득세 모든 세금 혜택은 다 받고. 다 받고. 게다가 이 기간 동안에 임대료는 또 다 받아서 임대 수익은 또 올렸지 임대료는 이제 않습니까? 5%로 제한돼 있었죠. 그때? 그거는 제한돼 있는 거죠? 갱신할 때 5%로 상한이 있었습니다만 네. 어쨌든 임대소득은 또 꾸준히 4년, 8년 얻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게 되니까 모든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당연히 임대사업자로 가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18년 9.13 대책에서도 임대세대의 혜택폭들을 좀 줄여왔었고요. 그 이후의 대책들에서도 임대사업자에게 되는 혜택들을 줄여왔었는데 저는 이 상황에 와가지고 어떤 상위 임대사업자 30명이서 주택 11,000채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. 강서에 사시는 40대 임대사업자는요 594채를 갖고 있다. 한 명이 거의 600채 갖고 예. 있다.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임대소득을 올리지만 4년, 8년이 지나서 이걸 팔 때는 그 양도 차익은 또 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어느 국민이 이게 정의롭다고 하겠습니까? 네. 그럼 이번 그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던 혜택을 이제 다 없애는 거죠. 어떤 건 이제 종합부동산세, 합산과세 다 하게 되고 네. 뭐 양도세도 제대로 무겁게 물리고 네. 다 하자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라 등록하신 분들은 네. 임대사업을 등록할 때는 미래에 내가 뭐 임대사업을 한 8년 하고 이 집을 네. 비싸게 팔아야지 예. 부동산 시세에 팔아서 팔아야지 그때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걸 생각하셨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이 미래에 기대했던 혜택들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 임대사업자들도 이 정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대 등록 적극 활성화라는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면 잘 따라온 일밖에 없는데 네. 이제 와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치는구나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. 어쨌든 뭐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 네.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도 미래의 그런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. 네네 그렇습니다. 그건 소급은 아닙니까? 이 소급이라고 한다라면은요, 이 정책을 믿고 이미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. 네. 이미 실현을 했어요. 세금 혜택을 받았다. 받았다. 네. 그리고 임대주택을 팔아서 네. 뭐 양도소득 감면을 받았다. 네. 이것을 다시 토해내게 한다라면 소급이겠지만 미래에 기대하는 혜택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급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등록을 한 사람이 내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를 덜 내게 될 것이라는 네. 그런 기대액이 상실되는 것은 소급은 아니다. 네네네. 저는 그럼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보겠습니다.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이제 미래의 시혜가 줄어드는데 정책이 이렇게 180도 바뀌면 그 전에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또 똑같이 이런 정책을 편단 말이죠. 국토교통부에 있는 분들 네. 뭔가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. 네. 어쨌든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국민들께 크게 혼선을 줬던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위반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좀 책임 있게 좀 저는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 보니까 2019년 8월에 예. 김현미 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. 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예.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하다. 음,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.
이런 네. 말을 했습니다. 네. 어찌 보면 이때 이미 이 정부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잘못된 있고 부분을 이제 알게 인정했다고 됐다.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예.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가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이때 표명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네. 일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? 네. 우리 사회가 정말 공동체가 유지되겠습니까? 이러다가 네.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뭐 단기 매매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버는 이런 네. 세상인데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화합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. 네. 우리 국민들도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? 지금 그 문제의 그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주택은 얼마나 늘은 것으로 나옵니까? 그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대 등록을 했을 것 같고, 네네네. 그러니까 주택 등록도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은데 예, 어떻게 맞습니다. 파악이 되셨습니까? 그 20년 5월까지 보니까요. 예.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52만 명이었고요. 52만 명. 예. 그 등록한 주택은 159만 호입니다. 네, 52만 명이 159만 원을 등록했군요. 기본 평균 세 채씩은 다 갖고 계신 거죠. 네. 그중에 아까 일부 말씀드렸던 분들은 네. 40대인데도 594채를 갖고 있고 네. 30명이 11,000채를 갖고 있고 네.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악용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은 좀 꼭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. 그래도 집값은 상승해 왔거든요. 예. 이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. 근데 다주택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. 아마 이게 주택 공급이 늘어난 만큼 이런 것들이 실수요자에게 집 없는 분들에게 갔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심각하진 않을 텐데 오히려 집 없는 분들은 더 많아지고 다주택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. 네.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너무나 투기성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2030 세대들이 예. 자기 돈으로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아까 뭐 말씀하시던데 네. 아빠 찬스, 할아버지 찬스를 쓰지 않으면은 네. 장만을 하기 힘들거든요. 네. 저는 이제 집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주거의 공간으로 인식이 돼야 되지 투기의 공간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저는 2030을 위해서는 정말 역세권의 최고의 시설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들을 과감하게 정부 책임하에 더 많이 저는 공급을 해야 한다고 최고 생각합니다. 좋은 자리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늘려라. 2030. 2030을 왜, 위해서. 왜 그러냐면 이건 네. 공공임대주택 아닙니까?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아파트를 사라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. 아까 우리 앞에 토론에서는 2030 늘려주면 40 세대들이 또 불만이 많다. 이런 또 세대 갈등도 있었어요. 아마 또 40 세대들에게도 맞는 게 나올 텐데 왜 그러냐면은 40 세대는 그래도 자본 네. 축적을 좀 해왔기 때문에 네.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은 거기에 맞는 걸 가져갈 수 있겠지만 2030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아파트 찬스, 할아버지 찬스가 없으면은. 네.